영원입니다. 점은 비싸다는 겁니다. 효율적으로 공부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아영입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는 바로 가성비 있게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합격만 하면 얼마가 들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꽤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애초에 가성비를 좋아하는 사람인데다가 부모님께 부담을 끼쳐드리는 게 조금은 마음에 걸려서 수업 기간 동안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지에 관해서 고민을 했었는데요. 제가 어떻게 가성비 있게 잘 공부했는지 오늘 팁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차 공부는 2회 정도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막연히 불안하고 아는 것도 없으니까 과목별로 강사 한 명씩 정해서 커리큘럼을 0기부터 3기까지 그대로 쭉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에 접어들다 보니 똑같은 강의를 똑같은 강사에게 똑같은 비용을 내고 드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해가 접어들기 전에 정말 나에게 필요한 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인사관리 과목의 경우에는 제가 필요했던 건 개념보다는 개념의 체화였거든요. 강의를 듣는 시간보다는 순수하게 공부 시간으로 쓰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강의들은 다 제꼈습니다. 결과적으로 커리큘럼을 그대로 따라가기보다 내가 부족한 게 무엇인지 파악하고 선택적으로 강의를 수강했던 게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같은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공부했기 때문이죠. 강의를 듣는 시간과 그 시간을 순수하게 공부 시간으로 쓰는 것, 어떤 게 시간 대비 더 효율적일지를 염두에 두시고서 강의는 어디까지나 수업 범위를 효율적으로 전달받고자 하는 수단인 것이지 강의 듣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도록 경계하시면서 필요한 부분만 챙겨 들으시는 게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효율적이실 수 있습니다. 교수저 좋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인사관리 과목은 톡톡히 효과를 봤는데요. 교수저가 좋은 이유는요. 사실 수험서로만 개념을 연마한 분들의 답안지는 문장들이 거의 다 비슷비슷합니다. 교수저는 이해 폭을 넓혀서 개념을 보다 내 언어로 구사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좋은 아이템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교수저들을 접하면서 최신 개념을 익히기도 하고 그때그때 좋은 문장들은 따로 기록을 해두고 모의고사를 볼 때나 시험 문제를 풀 때나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다른 문장이 차별화되는 포인트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교수저의 단점은 비싸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교수저를 보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 교수저를 조금 저렴하게 활용했던 방법, 중고를 이용하는 겁니다. 중고는 알아나? 동의카페 벼룩시장이라든지 굳이 새 책 살 필요 없잖아요. 그때그때 살짝씩 펼쳐보는 용도이기 때문에 컨디션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식별이 가능한 정도의 중고 교수저를 구입해서 그때그때 펼쳐보는 용도로 썼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재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는 수험 공부를 재학생 때 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이용을 많이 했었는데요. 도서관에 있는 자료를 빌리는 것도 좋지만 저는 자료 구입 신청을 애용했습니다. 등록금을 뽕 뽑기 위해서 수험생 이전에도 그걸 많이 활용을 했었거든요. 도서관에 없는 자료를 구입해달라고 신청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최신 교수저를 여러 가지를 구입 신청을 하고 또 미국 교수님이 쓰신 최신 버전의 HR 교재를 한국어로 번역해 놓은 거, 인사관리 말고도 노사관계론 교수저라든지 학원 강사들 수험서까지 신청을 해서 많이 펼쳐봤어요. 그러다 보면 더 확실히 개념에 대한 이해가 풍부해지기도 하고 글도 조금 더 수월하게 나오거든요. 도서관을 활용하든 중고를 활용하든 다양한 교수저들을 활용해서 개념의 폭을 넓히신 다음에 매력적인 문장은 따로 기재를 해준다든지 최신 개념들을 적용한다든지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좀 나만의 언어로 답안지를 작성하실 수 있도록 공부하는 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는 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핵심인데요. 제가 두 번째 해에 학원비로 들였던 돈은 얼마일까요? 바로 0원입니다. 학원비가 들지 않은 이유는 바로 조교를 했기 때문입니다. 조교는요, 강의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조교는 무슨 일을 하냐면 조금 일찍 와서 방송 장비를 세팅하고 데스크에서 나눠주는 유인물들, 모의고사 시험지 배포하고 답안지 수강, 칠판 닦고 의자 정리하고 마지막에 칠판 지우개 털고 이런 강의에 필요한 잡다한 일거리들을 하는데요. 사실 10분 정도면 하는 간단한 일들이거든요. 조교 굉장히 좋습니다. 단점은 아무도 없는 강의실에 혼자 남아서 칠판을 지우다 보면 눈물이 흐를 수 있어요. 이게 가끔 서럽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 좋은 조교 어떻게 하느냐, 요거는 저 때의 조교를 뽑았던 방법이라 사실 지금은 다를 수도 있어요.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GS 0기, 1기, 2기, 3기가 개강을 하잖아요. 강의 계획서가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순간부터 조교 신청을 받습니다. 선착순으로요. 그러면 항상 주시를 하고 있다가 계획서가 올라온다 하면 학원에 달려가서 조교를 신청합니다. 그렇지만 조교는 전 기수에 조교를 하셨던 분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먼저 기수에 하셨던 분이 조교를 계속 하신다 하면 새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인기가 많은 강사님의 강의는 조교를 하는 게 어렵겠죠. 저는 마이너한 강사님들의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수월하게 조교를 했고 또 세 과목이나 조교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교는 수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최고의 꿀팁이기 때문에 알아보시고 조교 자리를 신청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가성비 있게 공부하는 꿀팁이었습니다.